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매스미디어를 보면서 여러가지 뉴스를 이제 취합을 하는데 임팩트 있는 뉴스가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내일 정도 오후가 돼야 아마 임팩트 있는 뉴스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장세도 분명히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7,700달러하고 7,600달러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지금 계속 이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추매하기도 애매모호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홀딩하고 있는 물량을 팔기도 애매모호한 사실 그런 장세거든요. 이럴 때는. 자, 그래서 어쨌건 지금 뭐 S&P 500 지수가 비트코인하고 거의 커플링 장세로 아직까지는 동조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요즘에 말씀을 드리는데 요 며칠 근간에 들어서는 이제 계속 꾸역꾸역 올라왔던 건 또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금은값 같은 경우는 금값은 조정 장세가 요즘에 이제 계속 있어가지고 1,700달러 초반대까지 다시 한번 이제 떨어져 있고, 은 같은 경우도 15달러대 그냥 멈춰 있는 현재 상태.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고, 일단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에 어닝 시즌이 이제 도래를 했죠. 근데 이번 주부터 사실은 다음 주 5월달 초까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닝 시즌, 실적 시즌이나 지표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거든요. 근데 이것에 의해서 하루는 올라가고 그 다음날은 떨어지고, 방향성이 없는 어떤 그런 장세가 아마 연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AMD 보이시죠? 자, 칩셋 회사. 자, 그리고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있고 HSB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사실은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모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 기업들도 오늘 오후 정도 되면 아마 실적을 발표할 거고, 사실은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사실은 우리 암호화폐 장세한테도 되게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가 있고, 모레 정도가 되면 아마존하고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 기업이 S&P 500 지수에 350개가 넘는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5개가 전체 시총의 25%를 빨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분명히 S&P 500 지수가 방향성이 결정되고, 그것과 만약에 월스트리트 마켓에 있는 암호자산 시장의 기관 투자가들이 동조화돼서 만약 방향성을 움직인다면, 저는 뭐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온다면 분명히 비트코인도 8,000달러를 일시적으로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8,000달러대에서 아마 이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 이거는 약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제가 어떨 때는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그 버락 오바마 선거가 있은 직후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었다. 이때 10,000%가 넘게 급등을 했었다. 이때는 엄청나게 쌌을 때잖아요, 비트코인이.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총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어떤 수익률로 봤을 때는 점점 꺾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어떻게 900만 원까지 올라간 게 어떻게 9억까지 금방 올라가겠어요. 옛날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100만 원 가는 건 쉬운데 900만 원짜리가 9천만 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오바마 선거 때는 1324%였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선거 시즌에는 2586%다. 근데 이번에 미국에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메살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서비스 업체, 매스미디어 이 서비스 업체에서 이걸 제공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데요, 허황된 얘기를 하는 데는 아니고. 그래서 미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건 뭐 100% 확실한 거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11월 달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11월부터 쭉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4년마다 이제 반감기가 있어요. 2012년에 반감기가 있었고, 2016년에 반감기가 있었고, 2020년 이제 5월 12일 날 반감기가 도래를 하는데, 2012년도 2월 29일부터 2016년도 2월 29일까지 비트코인 기준에서 87%가 급등을 했었다. 그리고 2016년도 2월 29일부터 2020년도 2월 29일까지 20배가 상승했다. 자, 그러면 향후에 2024년까지 아무리 적게 봐도 수익률로 따졌을 때
자, 87배에서 20배로 줄었죠. 자, 나누기 그냥 4를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20을 나누기 4하면 5죠. 그러면 지금이 900만 원이니까 자, 대충 이제 900만 원을 치고 거기다가 5를 곱하면 아무리 최소한 못해도 2024년까지 4,500만 원은 간다는 얘기죠. 예.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데이터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희소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저는 이제 많이 추종을 하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를 이제 추종을 많이 하는데, 이들이 이제 되게 생뚱맞은 어떤 그런 걸 2020년 1분기에 이제 벌였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 보고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기사화돼서 나왔어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2020년에 전체 채굴된 양의 이더리움을 50%를 매집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읽어봤는데, 디지털 자산 관리 부문의 선도 기업 중 하나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2020년에 채굴된 이더리움의 절반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기관 투자자들 관심 증가를 지적하면서 그 이 움직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1.0이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매스미디어를 보고 뭐 이런저런 추측성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있는데, 7월달이라고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측 시기는. 그래서 7월달에 어떻게 이더리움 측에서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아마 이더리움 가격도 되게 많이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이더리움의 큰 변화 전에 관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더리움 2.0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일단 발생하면 이더리움은 포우에서 포스로 영원히 이동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채굴형에서 스테이킹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어떤 그 거래소들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제 하면서 이자 수익률,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묶여있는 양이 많아지면서 점진적으로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 뭐 이런 거를 시사를 하겠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올해 들어서 이제 1월달인가? 그 1월달, 2월달, 3월달 말까지는 이더리움을 실제로 기사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매집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전체 채굴량의 50%를 했다는 거는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처음 알았던 사실이고, 어쨌든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짓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이더리움의 상승이 있으면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방향성 면에서 나쁘지 않게 지난 3년간에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에이다 셸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메인넷이 런칭하는 어떤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가격 상승 면에서 요즘에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랠리가 펼쳐질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여기 보면 반감기까지 14일하고 11시간 정도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비트코인부터 캐시부터 익명성 코인부터 해가지고 짜잘한 알트까지 다 이제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게 올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항상 예외적인 시각을 항상 저는 시선을 유지하려고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이제 모두가 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면 이게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갑자기 떡상을 할 거야. 10,000불까지 오를 거야. 15,000불까지 갈 거야.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반감기가 이번에 왔을 때 그 가격만큼 받쳐주지 못하니까 비트코인 캐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거진 다 옮겨갔어요. 그죠? 그걸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막상 반감기가 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자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이렇게 수익률을 못 줄 경우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냐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 못할 시에 BCH, BSV로 채굴자들이 일시적으로 넘어올 경우 BCH와 SV 상승 가능성,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락 가능성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는 모든 어떤 그 방향성이 곧대로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세력들이 또 그대로 또 추구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뒤통수를 어디선가는 항상 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자기가 가진 자산의 100%를 몰빵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률이 높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런 걸 이제 저희 이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자,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관해서 이제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2000년대 때는 그 S&P 500 지수의 전체 시총을 끌고 갔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리닉, 그리고 시스코, 인텔사, 월마트, 뭐 전통적인 어떤 그런 사업, 플랫폼 사업자도 있지만 마소 같은 경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산업이 많이 껴있죠. 여기 보시면. 근데 2020년 들어서는 전체 시총의 25%를 주름 잡는 게 어디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사,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페이스북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식시장이 내일부터 해가지고 내일 모레 이번 주 들어서 판가름이 나는 거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사,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나머지 기업들의 어떤 그 방향성도 정해질 거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암호자산 시장의 방향성도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이들이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대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게 350개 기업이 여기 왼쪽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플랫폼 기업들이 다 싹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저는 그런 기업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앞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삼성전자에 목을 매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런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쿠팡이 언제 IPO를 실시해서 주식시장에 상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자, 제가 그리고 내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걸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며칠 전부터 4월 29일이 미국 1분기 GDP 그리고 이미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이런 데는 제가 보니까 예상치가 벌써 마이너스로 돼서 마이너스 6%다, 뭐 마이너스 3.4%다, 막 이런 예상치가 이미 나와 흘러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연준 4월 정례 회의 FOMC 또 여기서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GDP 발표를 상쇄할 수 있는 게 연준 회의에서 과연 금리를 어떻게 낮출까? 그리고 대규모 양적 완화 시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GDP가 마이너스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분명히 다 상쇄시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갈지 그것도 이제 전 궁금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중국 4월 제조업 지수하고 비제조업 PMI 지수가 또 발표가 돼요. 이것도 또 사실 미국 GDP하고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미국은 미국, 중국은 중국인데 요즘에는 이게 커플링으로 동시화돼서 이제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때 또 괜찮다고 하더라도 5월 1일 날이 미국 ISM 4월 제조업 PMI 지수가 또 발표되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줄줄이 사탕이에요, 쭉. 그 5월달 초까지는 이 중요한 어떤 그 지표들이 나온 게. 그래서 유럽 제조업 지수 발표도 이날, 그리고 5월 5일 날에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또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통틀어서 보시면서 암호화폐 장세도 변동성이 저는 계속해서 방향성이 계속 올라간다기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내일을 계기로 해서 8,000달러를 만약에 못 깰 시에는 분명히 뭔가 방향성이 나올 거고 8,000달러를 넘어가서 지지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8,500달러까지 금방 간다던가 뭐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어쨌건 그거는 좀 약간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적으로 뭐 올라간다, 랠리가 펼쳐질 거야, 장밋빛 미래가 있을 거야. 뭐 저는 장밋빛 미래가 있을 거라고 뭐 암호화폐 장세가 좋을 거라고 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그렇다고 보긴 보지만 어쨌건 항상 요 근래에는 경계던 시선을 멈추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략 매도는 하지 않지만 항상 마음은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